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율은 올리고 지급 시기는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만 소득 대체율을 상향하는 내용은 빠지면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지만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입니다. 전문가위원회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세 가지 변수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나열했지만 이 중에서 어떤 안을 채택할지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입니다. 그런데 이걸 각각 12%, 15%, 18%로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둘째,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각각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에는 60세였으나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살에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65살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줄대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추자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33년 이후에는 모두 다 65살부터 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2033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후에는 66살부터 연금을 받고 10년 이후에는 67살부터 연금을 받고 15년 후에는 68살부터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 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 대체율 부분은 보고서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평생 동안 평균 300만 원을 벌었다면 연금은 120만 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장 2030 세대의 직장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60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을 68세부터 받으라고요? 전문가위원회의 안을 보고 2030 직장인들이 당장 보인 반응입니다. 55세부터 79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는 평균 49.4세라고 합니다. 현재 법정 정년보다 10년이 다 빠릅니다. 명예퇴직 등으로 50세 이전에 직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8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그동안은 무슨 돈으로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 2030 세대의 항변입니다. 고령층 은퇴자의 상당수는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 인구 중 37%는 자영업자나 무급종사자였고 28%는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까지가 너무 길어지면 노인 빈곤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을 60세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임금은 높아지지만 해고가 힘든 우리나라에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청년층 고용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자니 연금이 고갈되는 건 100% 확실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고갈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자니 세대 간 갈등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모수 조정을 통해서 연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모수 조정이란 현재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급 시기와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수 조정만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하고 그리고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진 것일 뿐이고 기금 소진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남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문제를 다음 세대로 잠시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모수 개혁보다는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기금 고갈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분들 중에서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현재는 월 32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내년에는 월 34만 4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납입해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데 비해서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70%에게는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 경우에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선정됩니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현재 국민연금을 약 46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통상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만 원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 그 정부의 플랜대로 국민연금을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로 바뀐다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의 기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피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늦게 받게 된다면 저소득층은 굳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이유가 더욱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새로운 보완관계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다 제공하는 보편제도로 바꾸고 대신에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즉 저소득층은 낸 금액보다 더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낸 금액보다 더 적게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도 재분배 기능이 있고 기초연금도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재분배 기능이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은 폐지하여 국민연금을 많이 낸 사람은 나중에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는 비례 부분만 남겨놓는 것입니다. 수령하는 연령도 굳이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은 대체율 15에서 20% 정도, 국민연금은 대체율 25% 정도를 보장하여 총 보장 수준은 종전과 거의 동일하거나 약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한 가입자의 그 평균 대체율은 40%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영구적으로 재정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초연금은 재분배 기능과 기초보장 역할에만 충실하고 국민연금은 재분배 기능을 폐지하여 저축 기능 역할에 충실하도록 완전히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도 재정 고갈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때문에 젊은 세대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네 없네 하는 문제로 골치 아플 필요가 없고 국민연금에 세금을 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만큼 국고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이는 국민연금에 국가 세금을 계속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효율적이고 공평합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발표한 공적 연금 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적자 규모가 2070년에 24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즉 2040년부터 4대 연금 적자가 시작돼서 2070년에는 GDP의 6.55%에 달하는 242조 원의 연간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현재의 구조가 지속될 경우 금년의 43조 3천억 원 흑자에서 2070년 211조 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이슈화되는 지금 이 시기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분담 구조를 재조정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수조정이라는 소극적 개혁에 그쳐서 향후 국민연금 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루는 소극적 대응을 하지 말고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적극적 개혁안을 마련해서 국민연금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은 기초연금은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비례 부분만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기초보장 역할을 하고 국민연금은 저축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는 영구히 해결될 것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바 오늘은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에 좋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독창적인 의견은 아니고 제가 지금 보시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께 공유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